우리가 광화문 이 투쟁을 아마 안 했으면은 오늘 아마 계룡산에 2년 만에 한번 다 모일 사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들의 힘들었던 상황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눈이 마주치기가 겁이 났잖아요, 서로가. 왜냐면 조금만 말 나오면은 막 싸우고, 왜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있는 분들이 계룡산에 다 모였었어요. 그렇게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뒤에서도 싸우고. 아무튼 그 싸움이라는 게 막 그냥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대통령 선거 때 너 어디 가서 있었어? 뭐 이런 거. 야, 너 홍준표 간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또 싸우다가 갔다가 보니까 다 속아가지고, 야,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가서 속았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모른 척하고, 아, 이제 조은진이 맞았다, 조은진하고 같이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갈등들이 많았잖아요. 지역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었고 저 사람은 그 갈등을 5월 28일 날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8월 30일 3개월 근 90일간을 그거 수습했잖아요. 그거 갈등을 하나로 묶어서 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30일 대한민국당을 창당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또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감옥에 가시는 걸 눈으로 보고 또 오늘 탄핵 때 5번 돌아가셨는데 이 실질적인 진실이 묻혀버리는 그러한 불의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배신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당의 당대표가 또 대통령 후보 놔두고 또 가가지고 다른 당 가서 또 지지 선언하는 것도 정당사에 처음일 거예요. 저는 대통령 하라고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그 거짓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1차 시도를 했던 게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제가 지지를 하고 또 김진태 의원 보고 실질적으로 출마를 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때 제가 김진태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태극기의 영웅은 김진태 당신 한 사람이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출마를 하라 했는데, 그때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선거법 자체 바꿔가면서 자격이 없는 홍준표를 자격을 주는 당헌 당규를 바꾸고 막 그래. 그때 사실은 김진태 의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이잖아요. 당내에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헌 당규를 비대위원장에서 바꿔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연설 기간도 줄여버리고 공정 경쟁을 다 없애버리고 홍준표 후보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불의의 정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다. 그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룹에 있으면서 저를 상대할 수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데도 다 버려버리고 이것은 거짓이다. 누군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면서 유세를 했잖아요. 어? 현수막을 창고에 막 재워놓고 주지 않는데도 그거 현수막 찾으러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걸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창당했는 이유는 새로운 이 우파정당,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가치, 정체성, 체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는 보수정당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했던 얘기들이 지금 많이 화제가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면 안 되는지, 이 불법 거짓 탄핵을 묻고 가면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권을 잡고 촛불 혁명을 헌법에다가 넣으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자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넣고 촛불 혁명을 헌법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짓 탄핵을 묻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그야말로 혁명, 성공한 혁명으로 되는 겁니다. 성공한 혁명이 되면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호남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던 공수처를 하던 그들은 촛불혁명 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촛불혁명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을 인정하면은 촛불혁명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 찬탈한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보수 우파의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엎어버리든 그들이 사회주의 연방제 혹은 민중민주주의를 가든 그들은 촛불혁명 정신 과업을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촛불혁명 정신이라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에 저기 보세요. 제일 앞에 백자의 앞자가 촛불입니다. 최소한도로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가 좌파 좌익의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였다. 우파 우익의 역사였다라는 역사의식만이라도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자, 탄핵이 그들 말대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이 정당화됐다 라고 선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은 불법 거짓이고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든지 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지 다음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을 하든 결과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탄핵을 덮고 가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배신자 김무성이 주장했던 반문연대예요. 반문연대를 나오자마자 제가 그 다음날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배신자 연대라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반문연대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 있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촛불혁명 정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에 있는 우파 보수의 정당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이거를 그냥 듣고 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은 그러면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좌파, 친북, 촛불 세력하고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정쩡하게 촛불을 그냥 덮다. 그러면 반문연대, 김무성이 하고자 했던 반문연대 박근혜 대통령 덮어버리고 개인 박근혜 대통령 덮자.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덮는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된다. 그냥 국회 안에서 몇 번 들어눕고 또 머리 몇 사람 깎고 빨간 카펫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왜? 대한애국당의 2년간 투쟁은 언론방송에 하나도 안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투쟁하는 줄 알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솔직해지면은 대한애국당의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해 우리는 처음부터 저 촛불혁명 쿠데타 세력, 권력 찬탈 세력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지금 어떠한 정권에서도 언론 방송을 이렇게 통제 장악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정권이.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은 이기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뭡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114명 중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이 반이 있습니다. 반.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자기들의 원죄가 있잖아요. 탄핵 찬성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1심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당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1심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폐륜. 이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세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 계보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62명의 탄핵 찬성 세력 중에서 바른미래에 있는 사람 빼놓고 9명 빼고 나머지 사람, 그죠? 그러고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그 62사람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대신에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될 5사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러면 통합의 문을 연다. 통합은 두 가지예요. 실질적인 사람과 사람의 통합, 당과 당의 통합이 있는 방면에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게 통합을 하면은 120석 이상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좌파 연정을 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 그죠? 정의당, 민중당, 이 5 소위 말하는 친여, 더불어민주당 2, 3, 4 중대, 이 사람들이 180석을 가져가요. 지금 이 제도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야 된다는 거야. 통합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좌파가 좋아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180석 확보해놓고 가요. 왜? 75석의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자유한국당이 말을 안 해요. 다 알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또 황교안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다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180석 그냥 좌파들한테 좌파들 아가리에다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의 문을 열고, 통합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연합도 할 수 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한민국당 보고 분열하니까, 아니 좌파들은 당을 일부러 나눠가지고 지금 비례대표 가지려고 난리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분열하면 안 된다고 또 대한민국당 보고 욕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보고 당신들 당 분열하면 안 되니까 문 닫으시오. 민중당 보고 문 닫으시오. 민평당 보고 문 닫으시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3년 남았어요. 그 잘못하면은 제2의 반기문장 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을 투쟁은 강력하게, 무슨 말이냐, 투쟁은 강력하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황의 변화가 워낙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우파들도 좀 전략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장경제라는 정체성, 체제, 그죠? 체제, 그 다음에 역사,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그것이 원래 보수입니다. 그것이 보수인데 좌파들이 진보라는 표현을 써서 보수는 낡은 것, 진보는 새 것,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잖아요. 그동안의 보수 정치인들이 그래 보였잖아요. 부정부패, 비리, 세습,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일소에 정리해서 이제는 보수가 아니라 좌파 우파로 나누자. 이제는 우파 정당, 새로운 우파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음 총선에서 그렇게 약진을 하고, 또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돌풍을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이랬구나. 제가 전략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 지도부하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테두리의 그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신있게 통합하고 분열 얘기하는 사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가르쳐 줘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의석은 한 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4석이지만은 대한애국당이 종가입니다. 종가. 왜? 종가는 뭡니까? 가치를 지키는 것이 종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둘째 아들이나 양자가 나가서 자식들을 한 100명 더 데리고 있는다고 그가 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지키는, 그 집안의 가풍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 종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종가의 역할을 확실히 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화가 나더라도 뭐 황교안 뭐 어떠고 저떠고 뭐 XXX 이런 거 혹은 뭐 자유한국당 그런 거 카톡방에서라도 하지 마세요. 그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욕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대한애국당이 있어줘서 종가로서 가치를 지켜줘서 또 좌파 독재들하고 투쟁을 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받지 마시고 안 그래도 뜨거운 햇볕 비쳐가지고 머리가 뜨끈뜨끈한데 열받지 마시고 즐겁게 투쟁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